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알겠습니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이 만난 사람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좀, 금융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주식 쪽, 투자 자문회사, 운용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이사님을 모셨고요. 이분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이분 섭외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곳이 많아져갖고요. 최근에 그 JTBC인가요? 예, 뉴키즈 온더 블락이라는 방송에서 스타로 그냥 빵 뜨셨어요. 이분은 투자 운영회사 대표이사님인데 왜 거기서 뻥 떴냐면요. 유재석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연예인 이상으로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방송 링크 공유해 드릴 텐데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유머스러스하면서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셨던, 그래서 이분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게 그냥 웃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학 같은 농담이 나왔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조세호를 같이 주라고 가르쳤잖아요. 대박주. 대박. 우리 조세호 씨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으로 치자면. 지금 사실은 대박주인 것 같아요. 대박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기대가 없고 소외된 주식이 잘 되거든요. 아니. 예전에 양배추 하실 때. 그때 타장하실 때. 오늘 좋네. 그때 반응을 내신 거죠. 오늘 토크가 나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서는 만큼 좋은 분들이 없는데, 야. 저를 소외하셨네요. 민석 PD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민석 PD의 선택이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주. 예, 왜 대박주였죠? 대박이 되려면 먼저 소외돼야 되고 예. 그래야지 이제 저평가가 되니까 네네. 과거에는 소외됐지만 지금은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대박주가 되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거 찾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주부님들은 어떻게 좀 이 시장을 이해하면 되고 어떻게 좀 투자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좀 조언을 얻고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은 더 퍼블릭 투자 자문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김현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디오로 하는 게 너무 신나요. 잘생겼잖아요. 이게 오디오가 나갔으면은 너무 아까울 뻔했어. 예. 되게 아마 유튜브를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고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젊은 것만 맞습니다.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퍼블릭 투자문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나요, 보통? 저희는 상장 주식 투자 전문 회사고요. 네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회사. 네.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회사에 네. 먼저 투자를 해서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사모펀드 그런 건가요? 저희는 현재는 사모펀드는 아니고요. 네. 투자 자문과 투자 일임이라는 등록을 갖고 있고요. 네. 전문 사모가 결국에 사모펀드를 요새 통칭하는데 네. 그 라이센스는 올해 하반기, 벌써 네. 하반기 됐네요. 네, 이제 등록 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문회사랑 일임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객의 돈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피를 받는 게 자문이고요. 자문이고. 예. 그리고 일임은 고객의 돈을 실제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펀드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주나요? 아니면 계좌 아이디랑 패스를 주나요? 둘 다 안 줍니다. 그럼 뭘 줘요? 네. 돈을 주면 저희가 그거를 네. 나쁘게 맘먹으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아이디랑 비밀번호 가져가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네.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고 저희한테 매매할 수 있는 권한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네. 저희가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남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정도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네. 저희는 이제 초기에 운용 보수라고 해서 네네. 1%에서 2% 사이의 수수료를 먼저 받고요. 네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15%를 초과하면 1년 기준으로 네네. 거기 1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를 성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수익이 안 나면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 수수료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1% 가져가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는 이렇게 미미할 거예요. 크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그 어떻게 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운영하시는 매니저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5. 그럼 5명이 각각 다른 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펀드는 국내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묶여 있고요. 묶여 있어서? 일반, 우리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네. 종목을 찾는 일종의 애널리스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그러면 회의를 하나요? 이걸 그렇죠. 투자하자고? 네. 그래서 합의를 보고 결국 회의에서 결정 난 걸로 투자를 그렇죠. 한다는 것들이죠. 아, 그러면 이게 혹시 의견이 엇갈릴 때 그런가요? 엇갈릴 때가 훨씬 많고요. 아, 그래요? 한 종목을 얘기해서 편입되는 경우는 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는 하루에도 몇 종목씩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거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투자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에 매주 토론을 거쳐서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되는 기업들만 편입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입하고 있는 그 펀드의 종목들은 다 공개가 돼 있으세요? 그럼요. 고객들한테는 아. 다 공개가 되죠. 그러면은 예, 그것들을 보면서 또 개인이 그거 보고 또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저희한테 뭐 예를 들면 1억을 맡겨놓고 본인이 10억이 있으면 나머지 9억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어, 그렇게 투자를 하세요. 저희 종목 중에 네. 수익률이 뭐 높은 거 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올라갈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든 낮든 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얘네들이 요거 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사서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종목을 저희가 팔아버리면 이른바 멘붕에 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건 네. 최소한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내가 개인 돈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거 좀 더 투자해도 될까? 라고 네. 물어보시든지 네. 그렇지 않을 거면 똑같이 복제를 해서 음. 1억이나 10억이나 비중대로 네, 그렇게 그것도 하셔야 그렇게 되지. 네, 그대로.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음.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야근 약사에게 네. 이게 그 주식은 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저희는 항상 전화 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보통은 이제 얘네 바쁘겠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 이제 마음이 너무 다치시고 나서 나 손실 많이 봤는데 라고 전화를 하세요. 네. 그러면 빨리 전화 주시죠 하는 마음에 너무 안타깝죠.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텐데 일단은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기업 네. 탐방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여쭤보고 언제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이 종목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너무 해피한 것들이잖아요. 예. 와.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첫 고객이신데 대부분 첫 고객은 지금도 고객이신가요? 네, 저희 계약 연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은 계속 여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시니까 계속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결과가 안 좋았어. 네. 그래서 좀 안 좋을 때 떠나시는 분들도 네, 왕왕 있죠. 계시죠. 예, 화를 내시거나 뭐 집어 던지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아니, 그런 분은 없습니다. 떠나실 때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이유를 대시긴 하시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냈을 때는 떠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네. 근데 사실은 펀드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계약의 유지나 해지도 서로 기분이 좋고 성과가 좋을 때 해지를 해야 되고 네.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연장하고 좀 더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저희도 물론 좋지만 네. 고객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한 명을 대봐라라고 하면 세계에서 피터 린치라는 분을 유명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분이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전설적인. 네, 13년 동안 27배를 냈어요, 수익을. 와. 엄청나죠? 근데 피델리티라는 그 회사가 네. 나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요걸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2의 마젤란 펀드를 만들어보자 라고 피델리티 펀드 가입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펀드 가입한 사람의 절반이 손실이 난 거예요. 펀드는 27배가 올랐는데. 당연하겠지만 펀드가 유명해졌을 때 들어오시고
손실 나면 나가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실할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더 올라가는 수 높으니까 네, 거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들보다는 똑같은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네, 우리 수수료도 덜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이 중요한 또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은 수익이 많이 빠지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좀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하고요. 네네. 저희는 올해 연초 대비 30%에서 40% 사이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만요? 네네, 올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야. 이건 뭐 야. 약간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20% 하락했는데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BEP 정도 네. 수준이었고 올해는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거네요. 아니요, 이건 능력이라기보다도 네. 저희가 회사가 아직 운용고가 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펀드 사이즈가 작으면 네. 쉽게 말해서 몸집이 가벼워서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쉽게 많이 살 수 있어서 그런 거고 네. 다른 분들은 펀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운용하기가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까 상장한 주식만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비상장 말고.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국내랑 해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한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지금 한 300억 정도가 국내고요. 어. 100억 정도는 해외 자산. 그러면 좀 그 100억 해외 자산인데 주로 어느 나라 거 아세요? 보통 해외를 한다고 하면 그 질문이 보통 첫 번째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난 해외 투자하면 어느 나라 투자해. 네. 난 미국이 좋아. 뭐 최근에 베트남이 인기래.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은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국가를 가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회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10여 개국에 나누어서 10여 개국.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올해는 30% 40% 수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네. 국내가 더 수익이 높아요? 해외가 더 높았어요? 국내가 30이고 해외가 40. 둘 다 수익이 났. 저는 이제 해외를 잘해서 네네. 국내 걸 좀 살짝 카베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양쪽도 잘했네요. 네, 해외가 성과는 거의 사실 비슷한데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원화 가치가 좀 절하됐잖아요. 연초 대비. 그래서 그쵸, 해외가 그쵸. 표시된 수익률로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단. 네. 뭐 같은 사람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찾기 때문에 네. 국내나 해외가 수익률이 비슷해야 되고 네. 실제로 다행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왜냐면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익이 낮다는 얘기만 들어도 좀 이제 신세계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사람이 달라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되게 많이 내셨어요. 네. 그쵸. 최근에 나온 책이 어닝스 최고의 주식 투자, 아까 주식 투자 아이디어. 네, 맞아요.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서평도 썼던 책이기도 한데, 아, 그 전에는 워렌 버핏처럼 사업 보고서 읽는 법 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 운영회사 운영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네.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내시고 쟤는 또 알기에는 강의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간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이 주식하는 게 일반인 분들은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되게 네. 바쁘다. 바쁘다. 네. 모니터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년에 주식 하나만 잘 찾으면 된다라고 동료들과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재밌다. 네. 그럼 하나만 찾았다면 네. 나머지 11개월은 놀아도 됩니다. 사실은. 네.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 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가 죄송하지만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면 저는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간을 자꾸 줄여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꾸 매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바빠지는 대신에 수익률은 낮아지고요. 시간을 길게 보고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를 하면 나는 안 바빠지면서도 수익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이나 이제 강의를 하는 것에 시간은 전혀 무리가 없고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책을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다녀도 네. 고객분들이 자꾸 책을 쓰고 강의를 많이 하면 노는 거 아니냐, 네. 내 돈 관리를 안 하냐라고 이제 아. 생각을 하실까봐 네.
잠깐 안 쓰는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서는 이제 다음 책도 구상을 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 네. 거의 지금 뭐 2008년도 이후로 좀 최악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오늘 하루에도 아마 기사가 많이 나왔을 텐데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막 합니다. 해석. 네, 애널리스트 분들, 기자분이 왜 올랐고 왜 떨어졌고. 근데 그것은 뒤늦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저는 그게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실제로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반째 우리나라 경기가 수축하고 있어요. 2017년 5월이 우리나라의 정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경기는 항상 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경기가 순환하는 건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나오고 한일 반일 감정도 나오고 뭐 반도체 가격도 나오지만 사실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올라가는 경기 속에서 반대되는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 가지고 해석을 반대로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 특별히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계속 일반인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지금은 주식 투자를 잠깐 쉬고 있어야 되느냐? 네. 쉬고 있는 것도 투자다. 뭐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도 투자할 종목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까? 쉬고 있는 게 투자다라는 말은 너무나 맞는 예. 말인데 네네. 그것은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고 모든 사람이 환희에 찼을 때 쉬어야 되는 게 예. 맞는 얘기죠. 지금 예전에 사뒀다가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사고 쉬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경제도 저점 국면이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지금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장이 마감됐고 네. 내일 장이 열리면 내일 사야 될 종목도 있다는 것들이죠. 아주 많고요. 아주 네,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네네. 지금 저점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어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네. 경기는 항상 순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지는 날에 들어가셨나요, 그럼? 뭐 어느 한 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저희가 주식을 사는 쪽으로 대응하고 아, 있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 현찰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사야 되니까. 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이고 그럼 이게 정말 시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면은 한 몇 프로까지 들어가세요? 저희 규정상 98%까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98%? 네. 이게 무슨 또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예. 뭐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저희 내부적으로 아.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네.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네. 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그렇게 네.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런 시장들을 보시기보다는 어차피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고객 네. 자금들을 군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럼 가치 투자라고 보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치 투자인데 네. 요새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당연해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네. 저희는 성장주 투자를 한다. 성장 이렇게 투자. 표현을 해요. 네네. 기업의 가치를 당연히 보지만 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치 투자는 산업이 소외되어 있거나 후퇴되더라도 기업의 주가가 아주 싸면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라는 방식을 쓰는 게 가치 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 산업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치 투자 펀드들과는 투자하는 종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올해 30% 40%가 나온 건가요? 그걸 종목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 게 네네.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네.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네. 선별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데 기업의 이익이 오르려면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제 반일 감정이 좀 생기긴 했지만 SPA 브랜드, 유니클로 같은 데서 옷은 싸게 삽니다. 네.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뭐 홍대 이 근처에도 많이 좋은 음식점들 많은 것처럼 옛날에는 5,000원, 6,000원짜리 밥을 먹었다면 지금은 수만 원짜리 돈가스 하나만도 비싼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교과서는 제본해서 쓰면서도 대학생 때 일본 여행을 한 달에 1년에 두세 번씩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경제와 상관없이 돈을 벌고 네. 어떤 기업은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실은 돈을 잘 못 벌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펀드 사이즈가 크면 그런 기업들도 투자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기업에 일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랑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게 운영하시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래서 많이 안 저희- 받으시나요? 어떻게? 네, 저희는 이제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네. 나중에 분명히 마음 바뀔 거다라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충고하시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국내 펀드는 1,000억 네. 의 문을 닫을 생각이고요. 네. 해외 펀드는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네. 대신에 해외 자본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투자하는 기업들만큼 소외되어 있어요. 네. 큰 기업들도. 네. 그래서 해외는 1조 원까지 투자를 집행할 생각인데 네. 1조 원 펀드 사이즈가 되면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만 해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국내 네. 펀드만 빨리 닫을 계획입니다. 네. 그럼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예, 지금 아직 두세 배 이상 네, 남아. 알겠습니다. 저도 곧 그러면. 그러면은 종목을 좀 한두 개, 네, 좀 몇 개 안 갖고 가는 거랑 좀 네. 다양하게 갖고 가는 것들이랑 네,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적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네.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제분 있으신 이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네. 내 자식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내 자식 마음 하나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임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네. 내 자식 한 명의 마음도 모르는데 수천 명의 마음을 알고 근데 수십 개의 네. 기업에 투자한다? 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전문가들만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봤는데 네. 너무너무 좋더라. 계속 쓰겠더라.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버는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능력 두 가지를 갖춘 후에 네.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아무거나 사실 바에는 네. 안 하시거나 네. 또는 간접 투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인덱스 펀드는 괜찮나요? 네, 인덱스 펀드도 괜찮고 네. 펀드를 고르는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장기 성과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 장기 성과. 최소한 5년 정도의 성과가 네. 상위를 네. 지키고 있느냐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펀드의 매니저가 네. 바뀌지 않았느냐. 아. 그 장기 성과를 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지금 그 펀드의 성과가 1, 2등이 아닌가. 네. 1, 2등이면 네. 언젠가 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장기 성과는 좋고 매니저는 바뀌지 않았는데 네. 지금 등수가 되게 낮아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 펀드를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반대로 하시죠. 네. 뭐 조선일보 같은 유명한 매체에 네. 이 회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펀드가 됐고 1조 원이 뭐였네, 유명하네, 수익률 좋네 라고 할 때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씨 이거 잘못됐네. 아 역시 얘네들은 안 돼. 나 펀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주식도 그렇고 펀드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월급 통장 주는 은행에서 이제 꽤 10년 이상 월급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보통 이제 PB들이 생기잖아요. 네. 와서 이제 펀드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 후보 상품들을 쭉 깔아놓고
추천해 주는 게 그냥 1, 2등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에 대한 이유도 몰라. 그냥 1, 2등 했기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PB 분들의 마음을 음. 지금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안 팔린대요. 1, 2등이 아니면. 그렇죠. 꼴찌를 권하면서 네. 이게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그렇죠. 안 팔리니까 자기 수수료를 더 많이 받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안 팔릴 거 그냥 1, 2등 권해놓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1, 2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펀드를 가입할 때도 장기 성과 5년치 성과한 그걸 수치를 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들을 그 은행에 가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귀찮아하실 것 같고 네. 펀드 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펀드 닥터. 네. 예. 거기 펀드 닥터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네, 무료로. 펀드의 수익률하고 그 네. 펀드의 과거 운용 내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5년, 뭐 3년, 1년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럼 5년으로 정렬을 해놓고 네. 5년 성과가 좋은 애들 중에 네. 최근 성과 뭐 1년으로 끊어가지고 그게 안 좋은 것들을 네. 다시 선별하시고 그 안에 이제 매니저 이름도 다 나오거든요. 오. 그 매니저가 그대로인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그거를 은행 가서 이걸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웃바운드로 내가 펀드를 가입해야지 네. 누가 추천하는 거를 가입하면 사실은 누구나 가입하는 그런 상품밖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상품을 알고 가서 그 상품을 달라. 그렇죠. 아이고, 저 중요한 거 배웠네요. 근데 이제 이 펀드를 또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높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이율보다 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인,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보다 조금 높다 네.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제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높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높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이 펀드들이 네. 일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공모펀드는 규제 대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네네. 부분. 그러니까 코스피가 잘 돼야 음. 그 펀드들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코스피가 안 되면 네. 아무리 날고 기는 매니저가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뭐 10년째 2000선을 맴돌고 있다 보니까 네. 공모펀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 헤지펀드들 네. 이런 회사들은 규제에 좀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굳이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지 않고 네. 자기가 원하는 주식들을 마음껏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문사모운용사나 투자 자문사의 수익률이 훨씬 높죠. 다만 투자 자문사나 전문사모 운용사는 최저 가입 금액이 공모펀드들이 뭐 1,000원, 10,000원인데 반해서 그렇죠.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일반인 분들이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계약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회사에 간단한 홍보를 한다면 네. 저희 회사도 최저 가입 금액은 이제 1억, 2억으로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증권 플러스의 맵플러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그 맵플러스라는 앱을 통하면 저희 회사 펀드를 100만 원부터 네.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가입 신청을 하고 네. 실제로 비대면으로 투자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놔서요. 네. 저희 회사 수익률은 작은 금액으로도 추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금액이랑 수익률은 똑같은 거죠? 수익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 네. 예. 그래서 그럼 그것도 그럼 연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30% 정도 수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30%면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반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올해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요. 되고 코스닥은 10% 이상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투자한 종목들이 올해 많이 올랐어요. 운 좋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런 구도에서도 괜찮은 종목인 것들이고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괜찮은 종목이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음.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기업, 선별적인 소비를 네. 본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분쟁 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수 없다라는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미국의
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중국을 거쳐서 가야 되는 중간재 역할이다라고 한다면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어려운 거고요. 네. 근데 저희는 굳이 삼성전자를 안 사도 됩니다. 또는 사드 문제가 있을 때 화장품 주식들이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었잖아요. 아모레 이런 거. 그렇죠. LG 생건.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안 사도 돼요. 음. 펀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수액제 회사가 있거든요. 수액. 링거액. 링게. 네, 링게르. 근데 그 링거액을 맞는 분들은 이제 몸이 아파서 맞는 거예요. 수술 네. 받으신 분이. 그렇죠. 근데 수술 받으신 분이 몸이 아픈데 네. 미중 무역 분쟁이나 네. 한일 무역 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당연히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가장 좋은 수액제를 일단 맞자. 네. 근데 몸이 낫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네. 그런 거시경제 지표와 관계없이 네. 돈을 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가 좀 어지러울 때는 네. 저희 같은 펀드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 다? 아니요. 저희는 꼭 내수를 사진 않아요. 음. 수출하는 기업들도 갖고 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가는 회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우위가 되고 그러네, 있는 그러네.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예. 수액제가 처음에 매출이 늘었을 것 같아요.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놓는 거죠. 막. 그렇죠. 그래서 링게를 더 많이 맞는 거지. 꾸준히 수액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 야, 진짜 좋은 팁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일단 뭐 간단한 것도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 투자 안 하죠? 그 회사에서는. 아니, 안 하진 않아요. 안 지금은 하진 안 않아요. 갖고 있어요. 지금 안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건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는 네. 경기 순환주에 속하거든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반도체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긴 하지만 네.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더 만들거나 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못 만들지 않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장 짓는데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클이 2년 이상 걸려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도 공장 짓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으면 당장은 수요가 늘지 않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거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반도체 가격이 안 좋고 뭐 주가가 떨어져 있고 이익이 안 좋을 때 이런 주식은 사면 네. 반드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훌륭한 회사랑 가정하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다시 반도체 경기가 오를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반도체 너무 좋아, 뭐 슈퍼 사이클이야, 네. 이런 과거엔 없었어, 뭐 빅데이터, IoT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모두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 때는 네. 다음 불황기를 대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일단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죠. 조정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또 하나 화제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신라젠이에요. 네. 2년 전 가격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배 아파했거든요. 네. 15배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오 주식은요. 저희는 네. 바이오는 투자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냐 하면 네.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그 항암제 제품이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고, 네. 다만 실패한다고 하면 돈 하나도 못 벌 텐데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저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주를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반대로 얘기해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신약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과 같은 때는 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전제 조건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이네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없지. 아마 그 회사 사람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네.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그 회사의 사장님 네. 또는 그걸 연구했던 의사, 박사, 교수님들은 네.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그분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잘 알 뿐이지
그게 실제로 100% 성공할지 아닐지는 그분들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제품과 다른 제품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품이 성공할지는 그분은 평생 그 분야의 약만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교하는 능력이 떨어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그렇죠. 네. 아직 실현된 것들이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물론 되면 대박이겠지만 그렇죠.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거를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바이오주를 뭐 20, 30개 투자하셨는데 하나만 대박이 나도 네. 그게 100배, 200배 오를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어. 성공할 수 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 종목 하나만 투자를 하시고 네. 그 하나에 대해서 별도의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정보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취합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용어로 이제 기도하는 투자라고 하는데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되게 재밌는 제안 해주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냥 금액은 좀 적게 하는 거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잊어먹어도 되는 걸로. 네. 그럼 되면은 10배가 아니라 뭐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업종에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안정적인 걸 90% 갖고 가고 네, 리스크가 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죠. 네, 예, 그런 것들은 한 10분의 1만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분산 투자다. 네, 맞아요. 아, 뭔가 좀 조금씩 뭐 이렇게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10%는 위험한 주식에.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주로 이제 그 외국 시황과 크게 흔들리지 않은 주식들을 좀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내수주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국내 주요 활동하는 주식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금융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금융사라고 하면 은행도 있고, 아, 네, 네. 증권사도 있고, 네. 이제 보험사가 있어.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사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주식 투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대체 네. 투자도 하잖아요. 부동산도 하고 네. 우선 또 원자재도 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금융권 회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아니,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것도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투자를 저희는 잘 안 해요. 왜 안 금융권은? 하냐 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성장 여력이 좀 낮아요. 어떤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차별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네. 내가 어느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네. 그냥 신한은행이든 뭐 우리은행이든 금리 1%라도 높은 데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금리 가지고밖에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화되기가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는 산업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가 뭔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나는 예금 금리 아니더라도 좀 엣지 있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부에서 하지 마 라고 한다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업종 투자를 깊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금융권을 분석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봐도 차별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브랜드만 다른 것들이지. 그렇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쪽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잖아요. 네. 매달 보험금이 들어와요. 네.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커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험을 들 때 네.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경제적 해자라는 책에 네네. 나오는 얘기 중에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 해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들은 무엇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경제적 해자는 경쟁 우위, 경쟁력 이런 걸로 쉽게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하고 네. 경쟁 우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삼성생명, 뭐 신한생명 이름은 다르죠. 네.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크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떤 보험을 드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내고 보장이 1억인 게 삼성생명이고 네. 2억인 게 뭐 신한생명이라고 쳐보죠. 네. 그럼 당연히 신한생명을 가입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브랜드를 평가해야 되지 네. 브랜드 인지도와는 다른 것이다. 네.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증권사건, 보험사건, 은행이건 음. 또는 저희가 이제 또 기피하는 업종 중에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있어요. 내가 어느 도시가스를 쓰건 큰 상관이 없고 어느 전력을 쓰건 어느 수를 쓰건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업종들은 저희는 기피를 하고 네. 꼭 이 제품, 이 서비스여야만 해라고 하는 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가 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수도 안 해서. 근데 보험사는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돈이 점점 들어올 들어오잖아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객 위탁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세팅만 해놓으면은 추가 비용이 별로 나갈 게 없을 것 같은데 돈은 좋은 들어오죠. 비즈니스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네. 회계 공부를 어느 정도 또는 기업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적성을 보고 그다음에 회계 공부를 하고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돈을 꾸준히 받는 회사니까 네. 지금보다 들어오는 돈이 향후에 당연히 커지겠죠. 네네. 그 커질 것과 지금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회사라서 네. 여의도 증권업계에서 아주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보험 상품 팔아놓은 것들이 향후 30년간 얼마 들어올지 다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의 삼성생명 재무제표보다 30년 후의 재무제표가 더 커져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미 시가총액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더 커진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따라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아, 되게 멋있는 표현이셨고요. 이해를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따지게 되면은 미래 가치 때문에 사두는 게 있는데 네. 이미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년 전 아파트인데 네. 그게 지금 34,5평형이 거의 한 뭐 28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상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 보고 미리 돈을 지불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네요. 정확한 네. 말씀입니다. 아, 부동산 공부랑 게 통하는 게 있긴 하네. 아예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 그래서 이제 미리 선 반영된 것들은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감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죠.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이 더 투자하기 좋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면 네. 찾아서 네. 발굴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야, 근데 아직 그렇게 발굴할 종목들이 많아요. 종목은 계속해서 생겨나요. 생기니까 상장도 하고. 네, 상장도 하고 그리고 네. 좋았던 종목이 주가가 빠지기도 빠지기도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가만히 있다가 신제품을 하나 냈는데 그게 하나 더 히트치기도 하고 런칭하기도 네. 새로운 엔진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생겨나요. 야, 그것도 재밌다. 그리고 기업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네. 대표님도 부동산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네. 내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렇죠. 소비자가 나는 이 평형 때보다 이 평형을 좋아해 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실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누구나 내가 가보고 사야지 한번 만져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주식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냥 매매 대상으로만 보니까 손실 보시는 분이 훨씬 많은 거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어나는 건데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면 손실 볼 일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저한테 뭐 주식 투자하면서 뭐 하냐 물어보면서 이제 최근에 근황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그냥 누가 추천하면 사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봐도 우리 기업 분석을 한다보다는 매출이 늘었대 그럼 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는 게 다 아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투자 안 하신다고 하는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게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게 속업 하는 데 그렇죠. 있잖아요. 뭐 모나미 뭐 모나미. 이런 회사들 예, 예. 투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실 거면 네.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손실을 안 보는 길이고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신 분 중에 돈을 버신 분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 잃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진짜 말 지나면. 그대로 운, 그렇죠. 타이밍이 잘 맞았을 뿐.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무래도 네. 주식이라는 게 매매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내가 안 보고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너무 절차가 복잡해. 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중개소도 가야 되고 네. 돈 뭐 잔금 뭐 중도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샀다 팔아지니까 네. 아니 샀다가 아니면 팔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기업이 정말 돈을 버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네. 그게 그냥 신문 읽고 이 기업 요새 잘 된대 또는 야 내가 이 회사 다니는데 요새 좀 뭐 좋아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거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 재무제표를 내가 그려볼 수 있는 정도 능력이 없으면 네. 주식 직접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중에 제 생각에는 95% 이상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아, 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럼 결국은 개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돈을 따는 사람들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따는 것들이고, 그렇죠. 분석을 한 사람들은 돈을 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당연한 수순인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투자자가 네. 또는 외국인이 마치 어떤 특수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네. 우리들을 뒤통수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요. 네.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샀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뒤돌아보시면 네. 내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했구나 음. 하고 오히려 반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신문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신문을 본 것 갖고는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겠네요. 그 정보 제가 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기업의 아주 작은 뉴스거리까지 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과 주식 투자와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우리는 보통 평가를 해주거든요. 네. 야. 그거는 어디 가서 이제 술자리에서 야 나 음. 이 회사 투자했는데 뭐가 어떻고 요새 이익이 어떻고 최근 제품이 어떻고 음. 하는 이 안주거리에서 내가 리딩한다 정도밖에 없지. 예, 거기서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이 얘기가 딱 나오면 그 다음날 그 주식을 사요. 네, 네, 그렇죠. 옆 사람은 사죠. 네. 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럼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직장인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저보다 음. 주식 투자로만 네. 돈을 훨씬 많이 번 일반 직장인 분들도 제가 주변에 충분히 봤고요. 네네.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게 절대 다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없지 그렇죠. 않다라는 네. 얘기고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하라. 가능한데 네. 공부를 좀 해보시라라는 이유고요. 음.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공부라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가 재미있어야죠. 적성이 안 맞으면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쉬운 책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네. 책들 한번 읽어보고 네. 내가 이거 재밌는데? 주식 투자가 진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음. 이렇게 흥미로운 거였어?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음. 계속해서 그 책을 이외의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실 거고 네. 근데 그 한두 권 읽어봤는데 야 이거 어려운데? 네. 나는 숫자라면 젬병이야. 나는 이런 분석 같은 거는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테스트로 네. 책을 한두 권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내가 적성이 아닌지 맞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저는 권하는 방법입니다. 두 권만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은 네. 첫 번째는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고 경제적 해자. 이거 네. 저거 뭐 찰리 먼거 그분이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그렇죠. 예. 버핏과 멍거가 많이 얘기하는 단어인데 네. 그분들의 추종자인 팻 도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햇도시. 네, 아주 작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네.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권 모두 활자 크기도 크고 아.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진짜요? 안 돼요. 야, 그러면 예, 쉽게 읽을 네, 하루에 두 권 내용도 다 읽을 수 쉽죠? 있습니다. 네, 아주 쉬워요. 내용도 쉽고. 야. 그걸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스스로 알아서 재무제표 회계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책을 읽고 재무제표랑 회계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재무제표랑 회계. 네. 그럼 이걸 읽고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었습니다. 네. 그럼 재무제표랑 회계는 어떻게 공부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기업을 많이 분석해 보는 네. 거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전문가가 회계 공부를 해야 주식한대라고 네. 하시면 서점에 바로 가셔가지고 네. 중급 회계, 뭐 회계 원리 이런 걸 사십니다. 그거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혀. 예. 그거는 읽어도 당연히 공부를 못 하실 거고 네. 재미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말하자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이거든요. 네, 읽는 그거는 방법. 전혀 다른 거고 읽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많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 2권을 읽고 나면 네. 아마 적성이 맞는 분들은 이제 호기심이 샘솟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생수가 있는데 네. 내가 생수를 이제 먹어봤더니 이 생수가 다른 생수보다 맛있어요. 네. 그러면 뭘 하게 될까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회사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생수 맛있어. 이 생수 회사 그냥 사야지. 네. 끝입니다.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생수의 매출이나 이익의 비중이 그 회사가 네. 아주 작다면 네. 대부분은 과자를 만들고 생수는 조금밖에 안 만드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이 생수를 만드는 게 매출액이 얼마일까? 네.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전자공시라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상장사 모두는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재무제표로는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무 말 안 드려도 스스로 찾아서 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전자공시 네. 이게 다튼가 그건가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네. 일반인들도 보고 읽을 수 있고 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저희 좀 이렇게 청취자들한테 좀 간단하게 네. 일단 테스트 해볼 거라도 네, 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집중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자공시를 본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먼저 볼 수 있는 것들 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네. 일단 전자공시는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전자공시 치면 나와요. 전자공시 치면 나올 거고요. 네네. 정확한 이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네네. 요새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누구나 네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딱 들어가면은 네. 뭐부터 봐야 돼요? 일단은 기업명을 쳐야 되고요. 기업명, 내가 관심 검색. 있는 기업. 네. 치고 나면 여러 가지 공시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사업보고서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업 보고서. 네. 그것은 상장사는 네. 1년에 한 번 네. 무조건 내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네. 네. 그 사업보고서가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도에 사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 거기에 들어가면 네. 아주 많은 항목이 있는데 네. 일단은 사업의 내용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의 사업 내용. 네. 네. 그러면 내가 아는 이 회사가 네. 정말 그걸 하는 회사가 맞는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를 대부분 파는데 내가 물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사고 뭘 만들고 하는지를 사업의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금방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대표님께서 쓰신 책 중에 월런 버핏처럼 사업 보고서 읽는 법. 네. 결국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자공시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 항목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런 책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기업을 일단 처음에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일단 1단계는 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업 보고서 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어떤 것들 하는지 보는데 네. 이것들이 지금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네. 기준을 어떻게 갖고 와요? 그거는 이제 네.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 사업을 뭘 하는지만 보면 안 되고 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지를 재무제표라는 항목이 또 있거든요. 사업 예. 보고서 내에. 네네.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읽어보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을 버는데 네. 시가총액은 얼마인가를 네.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뭐
채권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1조 원인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회사가 1,000억 원을 번다라고 네. 하면 10%의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음. 나의 기대 수익률이 나는 20% 아니면 투자하기 싫어. 음. 그러면 1조 원인 시가총액에서 네. 2천억 원의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5%만 돼도 충분해. 지금 예금금리가 뭐 2%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1조 원의 시가총액에서 1,000억만 번다고 해도 상당히 준수한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순이익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얘네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보는 게 그 다음 작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네. 1,000억이고,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가총액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보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지금 그걸 항상 금리 또는 네. 본인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뭐 2%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상가의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도 3%에서 4% 내외밖에 안 되니까 네. 그 회사가 10%를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 네. 다만 예금이라든지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금으로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 100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회사가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 나중에 언젠가 이 회사가 나한테 돌려줄 거라는 믿음만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예금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은 게 맞지만 10% 이상 된다면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수익률이 20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 회사가 1,000억이고 네네. 100억을 버는 회사라고 한다면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0%가 적정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게 200억을 벌게 되면 적정 수익률을 10%로 맞추려면 시가총액이 2,000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2배 어. 수익을 얻는 거고 네네. 나는 그렇게 매매 차익을 원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배당만 주면 돼라고 네. 한다면 네. 그 회사가 1,000억인데 100억씩 꾸준히 돌려준다면 굳이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네. 배당 수익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략을 뭐 이게 좀 미래 가치를 보고 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폐기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시총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들어간다.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기업처럼 다르겠죠? 전혀 다르고 네. 투자자마다도 전혀 다르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0억이 네. 올해만 특수하게 많이 번 100억이냐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앞으로도 100억 정도는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저희가 말하는 기업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는 회사가 라면과 과자를 만드는데 네. 그거를 꾸준히 팔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기 있는 과자 하나의 제품이라고 해보죠. 네.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헬트 제과.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가 네. 지금은 사실 별로 잘 못 보셨죠. 그쵸. 보긴 보는데 안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네. 허니버터칩을 많이 팔 때의 이익과 네. 지금의 이익은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유지될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럼 그 기업의 행태들을. 네. 그러면 그 기업에 애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계속.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세 차익이 나서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도 또 빠지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꾸준히 버는 회사인데 네. 내가 1,000억에 투자를 했다가 2,000억이 돼서 괜찮네 하고 2배 수익을 보고 팔았더라도 네. 다시 1,000억이 된다면 이 회사가 지금도 100억을 벌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네. 꾸준히 100억을 벌면 다시 한번 투자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같은 종목으로 여러 차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한 종목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해서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다면 네. 예,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좀 개인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업 탐방을 많이 가세요. 네, 네. 가시기도 하시나요? 근데 기업 탐방 가요. 가시면 뭐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기업 탐방이라 네. 뭘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 기업의
주식 담당자와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어떤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이 제품의 실제 가격은 얼마인지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화나 이메일로 하기에는 좀 양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직접 가서 네. 대화를 한두 시간 나누고 돌아오는 것을 보통 기업 탐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다 만나주세요? 대부분 만나주고요. 소액 주주들도? 저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소액 주주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할 때 내가 기업 탐방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업 탐방을 가도 될까요? 라든지 전 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또는 전 개인 투자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네. 나도 바쁜데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네. 똑같이 개인 투자자를 하더라도 저 투자하려고 하는데 가도 되나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뭔가 정말 중요한 투자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네. 생각하고 받아주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가실 것 같은데 지금 다 당당하게 얘기하시겠네요. 네, 그 톤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증자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가끔가다 보면 저희 관심 지역들 보면 이제 무상 증자가 있고 유상 증자가 있는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렇게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돈이 없구나 대출 받기 싫으니까 증자를 해서 갖고 가려나 보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것들을 그냥 나빠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좋은 케이스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좋은 케이스는 네. 그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보다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작은 비용이 적다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이 유상증자를 해서 뭔가 돈이 쓸 때가 있을 건데 네. 그거를 정말 요긴한 데 쓰려고 하는지를 네. 봐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조달해서 네. 그 회사도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100억을 조달해서 200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한다면 네. 2배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100억을 조달해서 뭐 5억 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럼 내가 굳이 5%밖에 안 되는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그러면 그냥 내가 임대 수익을 얻든지 채권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의 사용 내역,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네네. 기업 분석에 상당한 깊이가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네. 그것도 전자공시 의무사항이에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예. 언제 얼마를 왜 하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사업성을 분석해야 되죠. 유상증자를 해서 뭐 내가 생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도 봐야 될 거고 생수가 향후에 좋은 비즈니스는 아닌지도 파악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들어가서 생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경쟁력도 파악해야 되고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성은 얼마인지를 분석하고 유상증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건 상당히 어렵고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보통 한 달 이내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서 네네. 그거는 실제로 일반 주주분들은 네네. 현실적으로 시간상 문제도 있죠. 어렵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때 사실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 회사의 유상증자 내용에 대해서 보통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자 납입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실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도 있는데 상장 폐지를 당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뜨잖아요. 네네. 금액만 안 뜰 뿐이지. 네. 그건 회사가 있는 건가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회사가 아예 없어진 케이스를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상장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네. 그 회사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해서 네. 이 회사를 일반인들도 매매할 수 있게 네. 할 만한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상장을 유지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건데 네. 상장 폐지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요? 네, 상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공시의 의무사항이 많아집니다. 다 그래서 네,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나 혼자 주식을 이 회사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다 하면 기업이 좋더라도 상장 안 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저 상장 폐지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건 그냥 갖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비상장 시장에서 이제 매매하실 수는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네. 아무튼 모르고 투자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 저는 상장 폐지를 당한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아주 깊숙이 못 들어갔지만 충분히 어떤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혹은 보고 계신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좀 조언들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음. 주식 투자는 네. 가장 쉬운 자산 증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업을 찾아놓으면 그 기업들이 꾸준히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도 되고요. 내가 현금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 봐야 물가 상승이 많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실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된 만큼 뭐 물건 값도 오르게 되고 그 회사가 가진 본사의 가치도 오르게 되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오늘 방송에서도 많은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내가 물건 살 때, 부동산 살 때 하는 만큼의 시간만이라도 들인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해서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 살 건데 예, 사게 되면은 김현준 대표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방송을 듣고 아마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들은 묻지마 두지하지 말자는 좀 문화 캠페인 하고 싶고요. 나라에서 그런 얘기 하면 좋을 텐데. 나라에서는 되게 웃기더라고. 그런 얘기 또 안 해. 정부에서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이 듣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한 종목 중에서 좀 저평가됐다고 하는 종목들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추천드려도 돼요? 네. 종목 하나? 종목 하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존 비존 투자하시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주가를 보시면 안 돼요. 네, 더존 비존이라는 주식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네네. 한일 뭐 감정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네. 또는 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건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건 네.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서 네. 저희가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6년 정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 근데 그거는 그럼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저희가 5, 6년 투자하는 동안 네.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근데 야, 10배요? 10배 올랐는데 예. 앞으로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10배 오르는 동안의 투자 아이디어와 네. 지금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10배 오른 것은 있고 예. 지금으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주식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엔진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야, 이거 대단하네. 10배요? 그러면은 이때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보신 거예요, 수익률을? 네, 저희 회사는 10배 다 온전히 수익을 낸 상황이고 어. 초기에 계약하신 곳 중에 연장해서 쭉 가져오신 분들은 당연히 10배 수익을 내신 거고요. 네. 이 기업은 네. 경제적 해자가 상당히 강력한 기업인데 경제적 해자 중에 전환 비용이라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전환 비용? 네. 네. 전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와서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안 쓸 테니 다른 프로그램으로 워드 작성을 하게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지겠죠. 내가 그 회사
단축키도 잘 알고 있고 어디에 어느 메뉴가 있는지도 다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네네. 그걸 바꾸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예. 그거를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더존비주어는 일반인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어찌됐건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하시는 격리부서 분들은 네.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 제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자격증 시험도 이 회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칩니다. 그러면 평생 이걸 가지고 써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내고 있죠. 아. 근데 새로운 엔진이 또 생긴 거예요? 네, 새로운 엔진은 이것도 기업용 소프트웨어인데 요새는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룹웨어라든지 예. 또는 기업용 메신저 서비스를 최근에 작은 회사들은 쓰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서비스에 들어가면 기업용 캘린더도 쓰고 네. 메신저 또는 뭐 메일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요것을 지난 6월에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것은 대상 기업이 훨씬 더 많아져요. 더존비주얼의 기존 제품은 최소한 10명, 2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요 새 프로그램인 위하고라는 프로그램은 뭐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격의 프로그램이라서 네. 시장이 훨씬 확장되었고 과거에 했던 그런 개발 능력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이익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탄탄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해자가 있고 네. 추가 엔진도 계속 장착할 수 있는 회사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제가 이제 결국에는 추천받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네. 안 하시겠다는 음.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는 공부를 하기 바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네. 이 회사의 신제품인 위하고라는 제품이 많은 이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주가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주변에 기업하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찾아보니 위하고를 쓰고 있더라. 네. 모두가 쓰고 있더라.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쓰고 있더라라고 하면 네. 주가는 많이 올라 있을 거고요. 네. 그때 팔면 되고. 매도 타이밍은 그렇게 충분히 시장 그 점유율을 다 차지했을 때, 더 확장이 어려웠을 때, 그렇죠. 그때 매도를 하면 된다. 네, 근데 주가를 가지고 보통은 뭐 오르면 이런 얘기 나오고 떨어지면 이런 얘기 나와서 결정을 하실 텐데 아마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해도 네.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처럼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샀다 팔았다는 것들보다는 아마 기대 수익률이 좀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더 좋은 종목이 발견되면은 그걸로 또 옮겨가시는 것들도 하나의 그럼요. 방법이 될 수 네. 있고, 뭐 더 투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주식 같은 경우도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것들, 매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예, 충분히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 예,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예, 또 이게 또 주식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네. 예, 아무튼 그 뉴퀴즈 온더 블록도 제가 읽어 올 테니까 이분이 얼마나 유쾌하신 분인지 오늘은 이제 굉장히 진정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네요, 진짜. 예,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